네, 반갑습니다. 11월 22일 화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시장이 낮에보다 조금 더 밀린 것 같아요. 네, 살짝 눌리긴 했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직은 예상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지지선하고 더 가까워졌다는 부분이 또 주목해야 할 내용이겠죠. 자, 내일 정도 되면 이제 21선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지수가 반등을 하든 아니면 옆으로 눕든 뭔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반등 포인트가 이제 임박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려가지 않고 그냥 바로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바로 치고 올라가게 되면 더 좋은 거고, 만약에 지지선을 깨고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제한적인 하락이기 때문에 내려가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은 외국인들은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매도를 좀 줄여주면서 괜찮은 모습이었고요. 금융투자만 매수세로 들어온 거 보니까 내일 단기적 반등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물론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강한 상승을 노리는 것은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일단 돌리는 자리까지는 예상을 해보고 돌아갈 때 대응을 더 해보자, 이런 식으로 느낌이 나오는 것 같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대형주들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좀 보였고, 개별주들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또 상한가 종목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오늘 잡혀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차트 보도록 합니다.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2405포인트입니다. 자, 이제는 남아있는 게 얼마 없겠죠. 그래서 지금 포지션을 또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2405에서 지금 21선이 포진되어 있는 자리가 2385포인트 정도 되네요. 그러면은 조금 더 아래쪽이겠네요. 이렇게 되면은 2395포인트 전후로 지지선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딱 그 정도고요. 그 정도까지 가면은 이제 갭을 메꾸는 형태로 마무리가 된다 보시면 되겠죠. 지지선은 일단 그 정도, 이 현재 시장 근처에서 만들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장 이제 내일부터 반등 치고 올라가게 된다면 더없이 좋은 거고요. 그게 아니라 옆으로 좀 눕는다고 하더라도 크게 벗어날 일은 없다라면 부담될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수급이 좀 도와주지 않아가지고요. 막판에 반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지라인 때가 지금 2410포인트 정도에서 만들어졌었는데 그 아래로 떨어지면서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았죠. 요것을 이제 내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상황 딱 보시면 더럽게 재미없습니다. 오후에도 계속 떨어지기만 했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매수를 안 하시거나 아니면은 저점권에 있는 종목을 조금 찔러보거나 그런 정도의 매매만 어울렸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자, 12시, 1시 넘어가면서 주가 반등이 나와줬는데 이게 안 나와줘서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코스닥보단 나아요. 코스닥은 더 많이 빠졌거든요. 아침부터 계속 흐르는 모습이었는데 아마도 시총 상위 종목이 계속해서 밀려 내려가기 때문에 나타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0.88% 제법 많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하락이라면은 만약에 내일 지금 지지선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반등 나오지 않으면 조금 애매할 수도 있다 판단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으로는 수급이든 전체적인 동향이든 그렇게까지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상승폭은 조금 약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대형주가 먼저 치고 올라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물론 코스닥 대형주들이 올라간다면 상관없겠습니다만 그런 게 아니라면 코스닥은 상승폭에 조금 제한이 걸릴 수 있다는 걸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 기관이 740억, 외국인이 760억, 코스닥에서 팔아먹은 물량이고요.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이 357억, 외국인이 357억이면은 매도 많이 줄인 거예요. 네, 이게 1000억원 정도 나왔었는데 거의 700억 정도 줄인 거고요. 금융투자가 지금 1000억원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따지고 보면은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뭔가 냄새를 맡았다 판단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연기금도 팔고 뭣도 팔고 다 팔지만 나는 사겠어 라고 진입이 들어가는 모습인 것 같고, 시간 외에서도 이제 조금 더 늘려가는 모습인 것 같아서 현재 상황에서는 네, 괜찮아 보이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금융투자가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 단기적 반등을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가셔도 되겠다 판단되는 부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군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특별한 게 없어요. 시총 상위 종목은 그냥 그랬어요. 아침하고 거의 비슷하고 흐름이 그렇게까지 달라지지 않았고요. 대신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아침보다 떨어진 형태로 마무리되었다. 근데 크게 영향 줄 만한 내용은 아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마이너스 전환이 됐습니다. SDI 2%대 딱 그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는 3.5% 하락으로 통해서 이건 또 다 내려왔네요. 그러면은 내려가는 포인트에서 아래쪽 저점 지지라인 때가 지금 54,000원 정도에 나타나게 될 테니까 또 여기서는 부담이 생기지 않겠네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또
매도보다는 또 홀딩하면서 관망을 또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서 추세가 형성되고 돌리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또다시 매수 의견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카카오에 대한 의견들은 뭐 썩 좋진 않지만 네, 그냥 들고 가시는 그런 전략들이 좋을 것 같다 판단이 좀 드네요. 자, 코스닥 쪽 한번 살펴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살짝 플러스, HLB 살짝 플러스, 나머지는 전부 다 빠졌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낙폭은 더 확대했어요. 2.75까지 떨어진 모습이고요. 이대로 가면 10만원 또 깨질 수도 있는데 네, 10만원 깨지면 또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겠죠. 그 다음에 LNF 같은 경우는 20만 500원, 20만원에 딱 걸쳐뒀는데 더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20만원 아래로 빠질 것 같은 느낌이니까 주의가 필요하고요. 뭐 게임준이 뭐 이런 것들 다 떨어져서 그다지 네, 코스닥 쪽은 좋은 모양새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라간 거 간간히 보이긴 합니다만 그다지 썩 좋은 모습 아닌 것 같고요. 시젠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최근에 이제 중국 쪽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좀 늘어났다. 뭐 영향이 있는 거겠죠? 네, 그런 쪽으로 해서 보시는 부분일 것 같고요. 뭐 그것 때문에 실적이 갑자기 늘어난다거나 분위기가 다시 좋아진다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 반등 정도로만 계속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아까 카카오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단기적 반등 통해서 61선 저항받고 다시 내려갔을 때 다시 시간을 좀 끌면서 횡보하고 돌파를 만드는 그런 상승 추세로 간다면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조정이 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유지하시면 됩니다. 단기 급등 이후에 들어오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인정해도 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뭐 매도나 이런 것들 보실 것이 아니라 반등에 대한 포인트들을 살려서 보시는 것이 유리하다 보시면 되겠죠. 자, 개별주들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 종목이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네.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상한가예요. 많이 나왔어요. 클리노믹스, 그리고 메리츠 화재, 메리츠 금융지주, 메리츠 증권까지 해서 얘네가 3개를 보탰고요. 에너토크, 페코그램, 셀피글로벌, 네, 셀피글로벌, 그 다음에 셀피글로벌도 어제 무료방송에서 뭐가 얘기 나왔었던 종목인 것 같은데, 네, 뭐 오늘 상한가 가버렸네요. 엄청나네. 네, 이런 것들은 근데 매수하기가 좀 껄끄러운 위치이긴 한데, 뭐 특별하게 나쁜 뉴스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나왔던 게 전환사채였던가요? 그런 거라서 뭐 특별하게 부담될 건 아니었던 것 같은 느낌인데 어제 얘기가 나왔던 게 채권 발행 결정이었죠. 발행 결정 공시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자금을 유입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너무 나쁘지 않고 예전에 나왔던 재료이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 재료는 좀 다른 재료였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뭐 바이온,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요거까지 해서 오늘 상한가 나왔고요. 뭐 왜 올라갔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이 내려간 종목들이 특히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 올라간다는 그 전체적인 포인트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 어제 좀 내렸던 FNF 홀딩스가 어제 내린 거 아니었네요. 어제도 올라갔고 오늘도 올라가네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났고요. 전체적 분위기는 그냥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승은 조금 더 올라와서 지금 2%대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다. 자, 코스닥 쪽도 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전체 종목에서 지금 2% 정도 상승하는 거지 상위권에 들어가 있다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대신 시장이 좀 내려갔기 때문에 하락률 쪽에서는 아마 크게 내리면서 뭐 하한가 들어갔거나 그런 종목은 없지만 여기서 보실 만한 부분들은 이제 낙폭 포인트가 제법 크겠다 생각했는데 이것도 괜찮네요. 마이너스 2.8%? 네. 그럼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2.8이면은 그냥 강보합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러면은 지수만 눌렀다라고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대형주를 조금 누르면서 가면서 지수만 좀 눌러줬다 이렇게 보시고요. 종목들 움직임들은 뭐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2.8이면은 그냥 양호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냥 이 범주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은 모습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매 동향 볼게요. 매매 동향은 기관적 움직임은 LG화학, 뭐 메리츠화재 등등등 고퍼스 매수가 들어왔네요. 레버리지 팔았고요. 이렇게 되면 얘기가 좀 다른데, 네, 금융투자 쪽 볼게요. 금융투자가 고퍼스 매수, 레버리지 매도. 근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샀어. 뭐지? 네, 이렇게 생각되면 약간 뭐가 좀 이상한 느낌이긴 하네요. 근데 종목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개입한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약간의 뭐 해지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특이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ETF 쪽 대응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개입은 직접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시장의 방향에 대한 투자만 지금 좀 했던 상황이다. 근데 매수가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고퍼스를 사느라고 돈을 많이 썼다? 조금 이상한 얘기인데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관적 움직임들은 이렇게 잡혀 있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 어땠을까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뒤로 많이 밀려났죠. 즉 막판에 조금 사들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외국인들도 고퍼스를 같이 샀어요. 그럼 내일도 주가가 좀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진짜 그렇게 될런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네, 매수 쪽은 지금 카카오뱅크, 메리츠 증권,
우리 금융지주가 약간 배당많이 주는 쪽 위주로 진행이 좀 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고요. 매도는 지금 2차전지 쪽 갖다 집어 던지는 모습이에요. LG화학, LNF,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들이 이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었죠. 요거 갖다 집어 던지는 모습이라 아닌 것도 있어요. 아닌 것도 있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던지고 있다라는 것에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보면은 물량이 많다거나 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부담스러운 시장 상황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융투자도 내용을 따지고 보니까 고버스 매수가 많았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약간은 애매한 그런 매수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 상황이 내일 바로 강하게 반등해 주려면 제법 강한 재료가 해외 시장에서 나타나 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오늘 시장이 나스닥 같은 경우 한 1% 정도 상승한다든지 이렇게 나와준다면 내일은 반등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다 판단하시면 됩니다. 딱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닥에서 나오는 이런 변곡점, 변동성 이런 것들은 무시하셔도 되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저점 지지대 이 반등 포인트까지 거의 임박하게 다가왔다는 거 이게 중요하겠고요. 그 반등 포인트와 만나게 되면 주가는 상승 반등을 일단은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매수 타이밍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매수 안 하셔도 되고요. 내일 정도 시장 상황 봐가면서 매매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 주가가 상승했다, 분위기 좋아졌다라고 한다면 내일은 매수가 들어가도 괜찮겠죠. 그래서 딱 그런 정도로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걱정거리가 많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의 그런 시장이고요. 편안하게들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푹 쉬시고요. 맛있는 거 드시고 저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